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에 피로가 쌓일 때 특히 아픈 신체 부위가 있는데요. 바로 어깨입니다. 현대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뭉치고 결리는 어깨 통증에 시달리곤 하는데요. 현대인들의 어깨 질환을 유발하는 많은 질환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된 질환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주로 얘기하는 오십견이라고 이야기하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석회성 힘줄염 등이 있겠습니다. 현대인의 3대 어깨 질환 중 하나인 석회성 건염. 어깨 힘줄에 칼슘 성분의 석회가 쌓여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일반적으로 특징적인 것이 야간통이 너무 극심해서 잠을 깨서 응급실로 뛰어가는 정도로 심한 통증을 가진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지만 석회가 쌓이면서 통증은 심해지고 어깨 움직임에도 제한이 생겨 불편을 주는데요. 특별히 어깨를 다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극심한 어깨 통증이 생겼다면 석회성 건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현대인의 어깨 건강을 위협하는 석회성 건염.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강한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석회성 건염의 모든 것. 정형외과 전문의 홍윤석 원장과 함께합니다. 석회화 건염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어깨의 회전근개 주변에 염증이 유발되고 석회가 침전되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돌처럼 보이는 석회 침전물을 이야기하고, 회전근개가 손상된 부위에 칼슘이 침착되는 것을 석회라고 합니다. 360도 회전하는 어깨. 우리 몸의 관절 중 가동 범위가 가장 넓고 하루에 3,000회 이상 움직일 정도로 운동량이 많아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이 석회성 건염은 어깨 힘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근육과 힘줄 조직인 회전근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극상근건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어깨 힘줄의 퇴행성 변화와 손상, 혈액순환 저하, 운동 부족 등으로 칼슘 침전물인 석회가 쌓이고 이것이 점차 돌과 같은 결정을 이루면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명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라든지 국소적인 혈류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회화 건염은 모든 관절에서 생길 수 있지만 특히 저희 어깨는 관절 가동 범위가 매우 많은 범위이고, 그래서 주로 반복적인 사용에 의한 마이크로 트라우마라고 하죠.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특별히 올바르지 않는 습관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들을 장시간 했을 때 자세가 구부정하게 되면 저희가 견갑골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밀리게 되고, 그것이 어깨의 충돌을 더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반복적으로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퇴행성 변화들이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 반복적인 어깨 사용, 무리한 어깨 운동 등으로 석회성 건염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어깨 석회성 건염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6년 12만 3,370명에서 2020년 16만 3,464명으로 4년 사이 무려 33%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석회화 건염은 유병률이 대략 문헌마다 다르지만 한 2에서 20% 정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여성분들에게 한 60% 정도 조금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은 30에서 50대 정도의 중장년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 분들의 어깨 과도한 사용이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20대에서도 석회화 건염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보통 어깨의 퇴행성 변화로 40, 50대 중년층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최근 20, 30대 젊은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갑자기 극심한 어깨 통증을 겪고 병원을 찾은 30대 여성.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서 잠이 깼는데 아침에 팔을 움직여 보려고 하니까 팔이 안 올라가서 이제 내원하게 됐어요. 사무직이다 보니까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깨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평소 컴퓨터 사용이 잦아 어깨 긴장이 많은 편이라는 환자. 특별한 외상 없이 갑자기 생긴 어깨 통증 때문에 걱정되는데요. 이전에도 이렇게 어깨가 심하게 아픈 적이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어제가 처음으로 심하게 아팠어요. 자, 여기 눌렀을 때 괜찮으세요? 아프세요? 네. 많이 아프시구나. 올려보겠습니다. 아프신 말씀하세요. 네요. 네, 여기서도 못 움직일 정도로 많이 아프시다, 그죠? 석회성 건염의 경우 어깨 부위를 누르면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팔을 앞으로 혹은 옆으로 들 때 통증이 있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전문의의 이학적 검사를 통해 통증 유발 부위, 관절의 가동 범위 등 어깨 통증의 다양한 원인을 감별하게 됩니다. 석회성 건염의 증상은 굉장히 비특이적이어서 다양한데 우연히 엑스레이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만성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특별히 야간에 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굉장히 다양한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석회성 건염. 갑작스럽게 어깨 통증이 나타나고 팔이 쿡쿡 쑤시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에 팔을 들거나 올릴 때 통증이 심하고 통증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반복된다면 석회성 건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석회성 건염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어깨 질환들이 있는 만큼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석회는 우리 뼈 성분과 같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에서 하얗게 나타나는데 어깨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 뼈가 없는 부위에 하얗게 보이는 석회성 조직이 확인되면 석회성 건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엑스레이에서 대부분 진단이 가능하지만 아주 미세한 경우라든지 위치가 정상 엑스레이에 겹쳐서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초음파 등을 이용해서 보조적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석회화 건염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석회가 생기는 형성기, 그리고 석회가 유지되는 휴지기, 이 기간에는 대부분 통증이 좀 경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석회가 흡수되는 단계를 흡수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흡수되면서 굉장한 심한 염증을 유발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실로 뛰어갈 정도의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석회성 건염의 진행은 생성기, 유지기, 흡수기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석회 결절이 발생하기 시작해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생성기. 석회가 커지면서 통증 때문에 움직임에 어려움이 생기는 유지기. 침착된 석회가 서서히 녹으면서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흡수기까지. 이 진행 단계에 따라 맞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석회성 건염은 대부분 80-90% 이상이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아주 드물지만 주사 치료 또는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보존 치료로 회복이 됩니다. 보존적 치료라 하면 대부분 약물 치료,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든지 진통제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 특별히 물리치료 중에서 체외 충격파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든 경우에는 정상 범위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스트레칭이나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한 재활 치료 등이 있겠습니다. 석회성 건염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축적된 석회로 인해 통증은 더욱 심해지고 회전근개 파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한데요. 석회성 건염 치료에 효과적인 체외 충격파 치료. 높은 에너지의 충격파를 통증 부위에 전달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석회 흡수를 촉진해 통증 완화와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줍니다.
체외 충격파는 전기를 변형한 충격파를 이용해서 어깨 주변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줄이는데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많은 오해들 중에 하나가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마치 석회나 돌을 깨야 된다는 그러한 오해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비뇨기과에서 요석을 깰 때 사용하는 체외 충격파라는 강도가 매우 다른 것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이 체외 충격파는 돌을 직접적으로 깬다는 의미보다는 주변의 신생혈관을 많이 만들어서 염증과 석회를 흡수하는 데 속도를 더욱더 촉진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체외 충격파와 함께 도수 치료를 병행하면 석회성 건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요. 굳어있는 어깨 관절과 주변 조직을 이완시켜 움직임에 도움을 주는 도수 치료. 통증으로 줄어든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도 늘려주고 관절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주변 근력 회복을 도와줍니다. 과민해져 있는 주변 연부 조직들을 이완시킴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고, 극심했던 통증이 좀 나아지면 제한됐던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진시킴으로써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대부분 통증이 없어지면 어깨 치료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깨가 완치되었다 함은 통증도 없어져야 되지만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정상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회성 건염. 어깨 사용을 줄이면 저절로 나아질 수 있나요? X입니다. 대부분 석회성 건염은 극심한 통증과 염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하고요. 특별히 통증이 없어지시더라도 관절 범위의 가동 범위가 축소되는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하실 것을 권합니다. 석회성 건염을 예방하려면 칼슘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데 맞나요? X입니다. 석회성 건염은 지금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요. 특별히 먹는 칼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 평소 어깨 운동을 하면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세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법만으로는 그 발생을 줄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어깨 질환은 잘못된 자세와 습관, 그리고 반복적인 사용에 의한 미세 손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는 스트레칭과 꾸준한 근력 강화를 하시면 대부분의 어깨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 치료 후에는 어깨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관절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어깨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 경직된 어깨 주변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고 통증으로 인해 줄어든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도 서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관절이 조직이 늘어나는 데 필요한 시간이 45초 이상이기 때문에 쭉 가서 끝범위에서 무조건 45초 이상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통증이 있으시다면 너무 억지로 참지는 마시고 내가 참을 수 있는 범위에서만 그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찾아와 참기 힘든 어깨 통증을 주는 석회성 건염. 평소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어깨를 많이 쓰는 활동이나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주고 어깨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잘못된 자세는 피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음주나 흡연은 삼가면서 어깨의 피로를 줄이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장시간 노트북 사용이나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올바르지 못한 자세 등을 교정하는 게 좋으시겠고요. 특별히 스트레칭이나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꾸준히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80에서 90% 가까이 보존적 치료로 완전히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니까요. 환자분들께서는 심한 통증이 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가까운 정형외과를 방문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별히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더라도 관절 범위의 강직 등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상으로 관절 가동 범위가 회복될 때까지 병원을 방문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깨에 스트레스가 쌓이듯 어깨 힘줄에 석회가 차곡차곡 쌓여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석회성 건염. 반복되는 통증과 이로 인해 어깨 움직임마저 줄어들어 일상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데요. 석회성 건염. 초기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로 어깨 통증으로부터 편안해지고 360도 자유로운 어깨 움직임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